정명자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71세의 나이에 46년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는다는 것.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고인께서 정말 편안한 모습으로 가셨습니다. 장례 지도사의 말이 귓가를 스쳤지만 명자에게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강수.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큰아들 이준호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다. 48세의 준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같은 온화한 성격에 비슷한 얼굴까지. 아빠가 마지막에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둘째 딸 이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45세의 수진은 어머니를 닮아 다정다감했다. 무슨 말이었을까? 명자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강수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그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났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였다. 실례합니다.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다. 누구세요? 준호가 경계하며 물었다.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고인이 되신 이강수 선생님의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변호사요? 명자가 놀랐다. 남편이 변호사와 일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유언장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이강수 선생님께서 2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2년 전에요. 왜 저희는 몰랐죠? 수진이 물었다. 고인께서 가족분들께는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명자는 혼란스러웠다. 남편이 자신에게 유언장 작성 사실을 숨겼다니. 46년을 함께 살면서 비밀이 있었다는 말인가? 지금 여기서 공개해도 될까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러세요.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김 변호사는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다. A사 용지 2장 분량이었다. 먼저 부동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부인이신 정명자님께 상속됩니다. 명자는 안도했다. 적어도 살 곳은 있다는 뜻이었다. 예금과 적금 그리고 주식 등 금융자산은. 김 변호사가 잠시 멈췄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총 5억 원의 금융자산 중 3억 원은 가족분들께 상속되고 나머지 2억 원은. 또다시 멈췄다.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 조바심을 냈다. 김은혜 씨라는 분께 상속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은혜요? 그게 누구죠? 명자가 물었다. 저희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준호가 당황했다. 고인께서 따로 설명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김 변호사가 유언장 뒷면을 뒤집었다.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유언장 여백에 강수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평생 지키지 못한 약속을 이제라도 지키고 싶다. 김은혜에게 이 돈이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것만은 꼭 해야 할 일이다. 명자는 글을 읽으며 어지러웠다. 지키지 못한 약속. 김은혜가 누구길래?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닐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명자가 아들을 꾸짖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다. 죄송하지만 김은혜 씨의 연락처나 주소는 아시나요? 수진이 변호사에게 물었다. 유언 집행을 위해 연락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상속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혜 씨에게는 제가 연락드려서 상속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혹시 김은혜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명자가 가족들에게 물었다. 저는 처음 들어봐요. 저도요. 준호와 수진 모두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수진이 의아해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명자는 말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변호사가 떠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분위기가 무거웠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준호가 물었다. 46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통장이나 일기장 같은 거 확인해 봐야겠어요. 수진이 제안했다. 그럴까? 명자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책상 위에는 아직 강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안경, 만년필, 그리고 늘 읽던 신문.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었어요?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다. 통장들이 나왔다. 평소 알고 있던 것들이었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다. 엄마, 뭔가 나왔어요? 수진이 서재로 들어왔다. 아직은. 그때 명자의 손에 낯선 통장이 만져졌다. 다른 은행 통장이었다. 표지에는 강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처음 보는 통장이네. 명자가 통장을 펼쳤다. 매달 100만 원씩 출금된 기록이 15년간 이어져 있었다. 매달 100만 원씩 누구한테 보낸 건가요? 수진이 놀랐다. 15년 동안이면 1억 8천만 원이네요. 준호도 계산해 봤다. 이 돈을 김은혜한테 보낸 건 아닐까요? 수진의 추측에 명자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그럼 아버지가 15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낸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명자는 아들을 진정시켰다. 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다. 그날 밤 명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46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다. 강수는 성실한 남편이었다. 바람 한 번 피운 적 없고 가족을 위해 평생 살았다. 그런 남편이 왜 다른 여자에게 돈을 보냈을까? 평생 지키지 못한 약속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무슨 약속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명자는 결심했다. 김은혜가 누구인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엄마, 혼자 하지 마시고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말했다. 아니야. 일단 엄마가 먼저 알아보겠어. 명자는 아이들의 도움을 거절했다. 혹시 남편에게 정말 숨겨진 과거가 있다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엄마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텐데. 수진이 걱정했다. 괜찮아. 엄마가 할 수 있어. 명자는 단호했다. 그날부터 명자의 조사가 시작됐다. 먼저 강수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다. 하지만 김은혜라는 이름은 연락처에 없었다. 다음은 강수의 일기장이었다. 몇 년치를 뒤져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매달 15일에 K에게라고 짧게 적힌 메모들이 있었다. K에게 마이너스 100만 원 송금 완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다. K가 김은혜의 이니셜일까? 명자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강수가 다니던 회사 동료들에게 연락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괜한 소문이 날까봐 망설여졌다. 그러던 중 명자는 강수의 수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다. 은혜 생일 마이너스 5월 15일. 은혜 대학 입학 마이너스 축하 선물. 은혜 취업 마이너스 경력금. 이런 메모들이 몇 년에 걸쳐 적혀 있었다. 마치 딸의 성장 과정을 기록하는 아버지의 메모 같았다. 설마. 명자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김은혜가 강수의 딸은 아닐까?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강수는 자신과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 경험이 거의 없다고 했었다. 그리고 김은혜의 나이가 45세라면 강수가 28세 때 낳은 아이가 된다. 그때는 이미 자신과 사귀고 있을 때였다. 도대체 뭔 일이야? 명자는 머리가 복잡했다.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 어머니를 찾아왔다. 엄마, 뭔가 알아내셨어요? 아직은. 확실한 건 없어. 명자는 메모들을 보여줬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친밀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수진이 걱정스러워했다. 어쨌든 김은혜를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변호사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해볼까요? 개인정보라서 안 줄 거야.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사립탐정이라도 고용해야겠네요. 수진의 제안에 명자는 망설였다.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야 할 일인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46년간의 결혼 생활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면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보자. 변호사가 김은혜한테 연락하면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명자는 결론을 미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 김은혜가 누구든 남편과 어떤 관계든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그날 밤 명자는 강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이 숨긴 비밀이 뭔지 꼭 알아낼 거예요. 김은혜가 누구인지, 왜 그 사람에게 돈을 보냈는지 모든 걸 알아낼 거예요. 71세의 나이에 남편의 비밀을 추적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명자의 긴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언장 공개 후 일주일이 지났다. 명자는 밤잠을 설치며 김은혜라는 이름을 되뇌었다. 46년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어떻게 남편의 유언장에 적혀 있을 수 있을까? 엄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가족 회의를 위해 준호와 수진이 모두 집에 왔다. 며칠째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은데.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명자는 괜찮지 않았다. 남편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지난 46년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오늘은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해 봐야겠어요. 준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은혜가 누구든 아버지 재산 2억 원을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왜 그런 큰 돈을? 수진도 동조했다. 일단 김은혜가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자. 명자가 말했다. 변호사한테 다시 연락해 볼까요? 어제 전화해봤는데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직접 찾아야겠네요. 수진이 말했다.
어떻게?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봐요. 김은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김은혜는 너무 흔한 이름이었다. 검색 결과에 수백 명이 나왔다. 나이를 45세로 한정해서 찾아볼까요? 준호가 제안했다. 그래도 너무 많아요. 수진이 포기하는 듯 했다. 엄마, 아버지 물건들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어요. 이미 다 뒤져봤는데. 혹시 놓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족들은 다시 강수의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엄마, 이거 봐요. 수진이 책장 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뭐야? 명자가 상자를 열어봤다.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들이 들어있었다. 꽃집 영수증이네요. 준호가 영수증을 살펴봤다. 매년 5월 15일마다 꽃을 주문한 기록이 있어요. 5월 15일. 명자는 수첩에서 본 메모를 떠올렸다. 김은혜의 생일이 5월 15일이었다. 매년 생일마다 꽃을 보낸 거네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다. 15년 동안이나. 영수증은 15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꽃집에서 장미 꽃다발을 주문한 것이었다. 주소가 적혀 있어요. 준호가 흥분해서 말했다. 영수증에는 배송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23-45-203호 김은혜. 드디어 찾았네요. 수진이 기뻐했다. 일단 이 주소로 가보자. 명자가 결심했다. 엄마,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저희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일단 엄마가 먼저 가볼게. 왜요? 같이 가면 되잖아요. 혹시 정말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김은혜가 정말 남편의 외도 상대라면 아이들이 상처받을 것이 뻔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확인하고 올게. 다음 날 오후 명자는 봉천동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몇 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다. 71세의 몸으로는 쉽지 않은 여행이었다. 주소를 찾아 도착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었다. 1980년대에 지어진 듯한 낡은 건물이었다. 203호 앞에서 명자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벨을 눌러도 될까? 만약 젊은 여자가 나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딩동.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40대 중반으로 들리는 차분한 목소리였다. 저, 김은혜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문 좀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떤 일이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이강수 씨와 관련된 일입니다. 문이 열렸다. 나타난 여성은 45세 정도로 보였다. 키가 중간 정도이고 단정한 얼굴이었다. 피곤해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이강수 아저씨를 아세요? 김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제가 그 사람 아내예요. 김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아, 아주머니가.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크지는 않지만 따뜻한 느낌의 공간이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마워요. 김은혜가 차를 우리는 동안 명자는 집안을 둘러봤다. 거실 한쪽에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어린 아이부터 성인이 된 모습까지 한 여성의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다.
혹시 이 사진이 당신인가요? 네. 어머니가 찍어주신 거예요. 김은혜가 차를 내오며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힘드셨겠네요. 명자는 김은혜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워해야 할 상대인지 불쌍히 여겨야 할 상대인지 알 수 없었다. 이강수 아저씨가 어떻게 되셨나요? 김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김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를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명자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게 어려서부터 도움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요? 네. 제가 20살 때부터 아저씨가 매달 용돈을 보내주셨어요. 25년 동안이나? 네. 덕분에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할 수 있었어요. 김은혜의 말에 명자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25년 동안 다른 여자를 후원했다니. 그런데 왜 우리 남편이 당신을 도와줬을까요? 무슨 관계시길래?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김은혜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모른다고요?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너를 아껴주시는 분이 계신다고만 하셨어요. 그럼 우리 남편을 직접 만난 적은 없나요? 몇 번. 어렸을 때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김은혜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듯 했다. 어떤 분이셨나요? 아주 따뜻한 분이셨어요. 저에게 친아버지처럼 대해주셨어요. 친아버지처럼. 그 말이 명자의 가슴을 찔렀다. 혹시 당신 어머니 성함이 뭐예요? 윤미라예요. 윤미라. 명자는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셨어요. 평생 저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죠. 아버지는요? 김은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없다고만. 명자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김은혜의 아버지가 자신의 남편은 아닐까? 혹시 이강수 아저씨가 당신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김은혜가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아저씨는 가정이 있으신 분인데. 하지만 25년 동안 후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명자의 말에 김은혜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김은혜가 조용히 고백했다. 왜 저에게만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럼 혈연 관계인지 확인해 보는 게 어때요? 어떻게요? DNA 검사요. 김은혜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궁금했어요. 명자는 김은혜와 함께 병원에 갔다. DNA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만약 정말 아저씨가 제 아버지라면, 김은혜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되는 거죠. 명자의 말에 김은혜는 당황했다. 저는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뭘 바라는 거예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김은혜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이었다.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45세의 평범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리고 남편을 유혹한 악녀가 아니라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불쌍한 사람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다. 왜 남편이 25년 동안 그녀를 도왔을까? 정말 친딸이기 때문일까? 집에 도착하자 준호와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김은혜를 만났어. 어떤 사람이에요? 생각보다 평범한 사람이었어. 명자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DNA 검사까지 하셨다고요? 준호가 놀랐다. 만약 정말 아버지 딸이라면.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모르겠어.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자. 하지만 명자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김은혜가 단순한 후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남편이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생각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여보, 김은혜가 정말 당신 딸이에요? 그럼 당신은 46년 동안 저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명자는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것도.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명자는 불안했다. 김은혜와 만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남편이 정말 숨겨진 딸이 있었을까? 엄마, 또 서재에 계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명자는 요즘 하루 종일 남편의 서재에서 시간을 보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미 다 뒤져봤잖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명자는 다시 책장을 들여다봤다. 강수가 평생 모은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문학서적부터 역사책까지 다양했다. 이 책들도 하나씩 다 확인해 봐야겠어. 명자는 책을 한 권씩 꺼내서 펼쳐봤다. 혹시 편지나 메모가 끼워져 있을지 모르니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데미안, 토지. 남편이 좋아했던 책들이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책장 맨 아래쪽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사랑의 시약이라는 시집이었다. 표지가 많이 해졌고 곳곳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이 책은 처음 보네. 명자는 시집을 펼쳐봤다. 첫 페이지에 강수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라에게 우리의 사랑을 기억하며. 1978년 봄. 강수. 명자의 손이 떨렸다. 미라. 김은혜가 말했던 어머니 윤미라를 뜻하는 것 같았다. 1978년. 명자는 계산해 봤다. 자신이 강수와 결혼한 것이 1977년이었다. 그럼 결혼 1년 후에 다른 여자에게 시집을 선물한 것인가? 시집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이별의 노래라는 시에 진한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사랑했지만 보내주네. 마음 아프지만 놓아주네. 너의 행복이 더 소중해. 내 아픔은 감춰둘게. 시 옆 여백에 강수의 글씨로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미라야, 미안해.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야. 명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결혼 직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별했다는 뜻인가? 시집을 계속 넘기다가 뒷표지 안쪽에서 봉투를 발견했다. 얇은 편지 봉투가 책에 붙어 있었다. 이게 뭐지? 조심스럽게 봉투를 떼어냈다. 봉투에는 미라에게라고 적혀 있었지만 봉이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보내지 않은 편지인가? 명자는 망설였다. 남편의 사적인 편지를 읽어도 될까?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편지지 2장이 들어있었다. 강수의 친필이었다. 미라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지금도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펜을 든다. 우리가 헤어진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너를 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 특히 은혜 생각을 하면 더욱 그렇다. 은혜가 내 딸이라는 것을 안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지만 이미 명자와 결혼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너는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느낀다. 은혜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 하지만 이 비밀을 명자에게 말할 수는 없다. 그녀가 상처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고 은혜를 모른 척할 수도 없다. 미라야, 나는 은혜를 사랑한다. 내 피를 나눈 딸로서, 그리고 내가 낳은 소중한 생명으로서. 비록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멀리서라도 은혜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는 것은 나의 작은 마음이다. 더 많이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은혜에게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마라. 그냥 아저씨라고만 해라. 언젠가 은혜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진실을 말해도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다. 미라야,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은혜만큼은 잘 키워다오.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전부다. 항상 건강하기를 바란다. 강수. 명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는 것이 확인된 순간이었다. 편지지를 넘겨서 뒷장을 읽었다. 주신. 은혜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반지 하나인데 언젠가 어른이 되면 줘라. 그리고 그때 이 편지도 함께 줘라. 그러면 은혜도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죽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달라. 명자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 미안하다. 다시 강수. 명자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더 이상 들고 있을 수 없었다. 46년 동안 나는 뭐였던 거지? 명자는 혼자 중얼거렸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다니.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이 25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왔다는 것이었다. 매달 김은혜에게 돈을 보내면서도 자신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서재로 들어왔다. 명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었다. 엄마, 왜 우세요? 수진아. 명자는 편지를 수진에게 보여줬다. 이걸 읽어봐. 수진은 편지를 읽으며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 친필이야. 그럼 김은혜가 정말 아버지 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수진도 충격을 받았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히 오라고 했다. 1시간 후 준호가 도착했다. 편지를 읽은 그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수가. 아버지가 이런 비밀을 25년 동안 숨겨온 거야. 명자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명자는 머리를 감쌌다. 일단 김은혜에게는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준호가 말했다. 편지에서 어머니가 죽으면 진실을 말하라고 했잖아요. 윤미라 씨는 이미 3년 전에 돌아가셨고, 하지만,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비밀로 할 이유가 없죠. 준호의 말이 맞았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김은혜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수진도 동의했다. 그럼 내가 가서 말해줄게. 명자가 결심했다. 저희도 같이 갈게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다음 날 명자는 다시 김은혜의 집을 찾았다. 편지를 가방에 넣고 왔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김은혜가 반갑게 맞았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아직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명자는 편지를 꺼냈다. 이걸 읽어보세요. 김은혜는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분했지만 읽어갈수록 표정이 변했다. 이게 정말 당신 아버지가 쓴 편지예요. 김은혜는 편지를 끝까지 읽고 난 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럼 이강수 아저씨가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김은혜가 눈물을 흘렸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편지에 나와 있듯이 당신 어머니도 비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25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이유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겠죠. 김은혜는 계속 울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눈물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미안해해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명자는 김은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복잡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김은혜가 물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에요. 명자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46년간의 결혼 생활이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남편의 무덤을 들렀다. 여보,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46년 동안 숨겼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 불어올 뿐이었다. 은혜가 당신 딸인 걸 알았으면 나도 함께 키울 수 있었는데. 명자는 남편 앞에서 오열했다. 배신감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날 밤 명자는 편지를 다시 읽어봤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25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남편.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된 자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편지를 발견한 지 이틀이 지났다. 명자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엄마, 식사하세요. 수진이 간단한 죽을 끓여왔다. 명자는 편지를 발견한 후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맛이 없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드세요. 몸이 상하면 어떻게 해요? 수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명자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다. 엄마, 편지에 반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응. 그 반지를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자는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편지에서 강수는 김은혜에게 줄 반지를 준비했다고 했었다. 아버지가 어디에 숨겨뒀을까? 서재를 다시 뒤져봐야겠어. 식사를 마친 후 모녀는 함께 서재로 갔다.
이미 몇 번 뒤진 곳이지만 반지는 작으니까 놓쳤을 수도 있었다. 금고는 확인해 보셨어요? 금고. 명자는 깜빡했다. 강수가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작은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아버지 생년월일 아닐까요? 수진이 숫자를 눌렀다. 띠링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통장, 도장, 보험증서 등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맨 밑에 작은 보석함이 하나 있었다. 이게 뭐지? 명자가 보석함을 꺼냈다. 열어보니 작은 반지가 들어 있었다. 소박하지만 예쁜 디자인의 은반지였다. 이게 편지에서 말한 그 반지인가? 그런 것 같네요. 반지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정말 김은혜를 위해 준비한 거였구나. 명자는 복잡한 심정으로 반지를 바라봤다. 남편이 숨겨둔 딸을 위한 선물이었다. 이걸 김은혜에게 줘야 하는 건가? 편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명자는 망설였다. 반지를 주면 정말로 김은혜가 가족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엄마 뭐 하세요? 반지를 찾았어. 명자가 반지를 보여줬다. 이게 아버지가 김은혜를 위해 준비한 반지예요? 그런 것 같아. 준호도 반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뭐가? 아버지가 이런 반지를 언제 샀을까요? 엄마는 모르셨던 거죠? 명자는 생각해봤다. 강수가 언제 이런 반지를 샀을까?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혹시 결혼 전에 산 건 아닐까? 수진이 추측했다. 결혼 전에? 윤미라랑 사귈 때 산 반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결혼 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위해 산 반지라니. 일단 김은혜에게 줘야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아버지 유언이니까. 그래. 그래야겠지. 명자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 사진첩도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사진첩? 윤미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명자는 그동안 사진첩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너무 슬플까봐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재 책장에 있을 거야. 명자는 사진첩을 꺼냈다. 두꺼운 앨범 몇 권이 있었다. 첫 번째 앨범을 펼쳤다. 강수의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의 사진들이 있었다. 두 번째 앨범에는 대학 시절과 사회 초년생 때의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명자와 만나기 전의 사진들도. 이 사진 봐요. 수진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젊은 강수가 한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1976년경으로 보이는 사진이었다. 이 여자가 누구지? 명자가 사진을 자세히 봤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예쁜 여성이었다. 강수의 어깨에 기대고 있는 모습이 친밀해 보였다. 사진 뒷면을 확인해 봤다. 미라와 함께 1976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미라네요. 수진이 놀랐다. 그럼 이 여자가 김은혜 어머니인 거야? 명자는 사진을 뚫어져라 봤다. 남편이 자신과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의 모습이었다. 윤미라는 정말 예뻤다. 맑은 눈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수와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다. 왜 헤어졌을까요? 수진이 중얼거렸다. 편지에서 복잡한 상황이라고 했잖아.
준호가 말했다. 아마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명자는 계속 사진을 넘겨봤다. 윤미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 몇 장 더 있었다. 모두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이었다.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명자는 깜짝 놀랐다. 이 얼굴. 왜요, 엄마? 이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명자는 윤미라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이었다. 어디서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분명히 본 적이 있어. 명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언제 어디서 이 얼굴을 봤을까? 그때 문득 떠올랐다. 아, 병원. 병원이요?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병원에서 본 것 같아. 강수가 작년에 한 달간 입원했을 때였다. 명자는 매일 병원에 다녔다. 그때 복도에서 간병인들을 많이 봤잖아. 그 중에 이 여자와 닮은 사람이 있었어. 정말요? 응.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보니까 이 얼굴이야. 명자는 확신했다. 작년에 병원에서 본 간병인이 윤미라였을 것이다. 그럼 윤미라가 아버지 병실 근처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그럼 아버지와 만났을 수도 있겠네요. 수진의 말에 명자는 가슴이 덜컹했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 옛 연인을 만났다는 뜻인가? 하지만 윤미라는 3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말했다. 그럼 제가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인가? 명자는 혼란스러웠다. 아니면 김은혜일 수도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은혜요? 어머니를 닮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명자는 다시 생각해 봤다. 병원에서 본 간병인이 김은혜였을까? 김은혜가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준호가 덧붙였다. 그럼 아버지가 김은혜를 봤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명자는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입원했을 때 김은혜를 만났다면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 아버지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수진이 의아해했다. 25년 동안 비밀로 해온 일인데 갑자기 말할 수 있겠어? 준호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딸을 봤으면 마음이 복잡했을 텐데. 명자는 작년을 떠올려 봤다. 강수가 퇴원한 후 며칠간 우울해했던 것 같았다. 그때는 병 때문인 줄 알았는데 혹시 김은혜를 만났기 때문일까? 이제 확실해졌네요. 준호가 말했다. 뭐가? 김은혜가 정말 아버지 딸이라는 거요. DNA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편지도 있고 반지도 있고 사진도 있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준호의 말에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물었다. 김은혜에게 가서 모든 걸 말해줘야겠어. 명자가 결심했다. 반지도 주고 사진도 보여주고. 저희도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갈게. 명자는 준호와 수진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민감한 일은 혼자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다음 날 명자는 반지와 사진을 가지고 김은혜의 집으로 갔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어머니, 또 오셨네요. 김은혜가 반갑게 맞아줬다. 어제 편지 내용 생각해 보셨어요? 네.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요. 오늘은 다른 걸 가져왔어요. 명자가 반지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반지예요.
김은혜는 반지를 받아들고 자세히 봤다.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이것도. 명자가 사진을 보여줬다. 젊은 강수와 윤미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어머니다. 김은혜가 감탄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예뻤구나. 당신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네요. 명자가 말했다. 실제로 김은혜는 젊은 윤미라와 닮은 점이 많았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김은혜가 사진을 소중히 보듬었다. 혹시 작년에 병원에서 일한 적 있어요?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요? 네, 있어요. 왜요? 당신 아버지가 그 병원에 입원했었거든요. 김은혜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변했다. 정말요? 그럼 혹시 당신이 간병을 담당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복도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대화는 나눴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만. 김은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런데 그때 그 할아버지가 저를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했는데 아마 당신이 누군지 알아보셨을 거예요. 명자의 말에 김은혜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 아버지가 저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 말을 걸지 않으셨을까요? 25년 동안 비밀로 해온 일인데 쉽게 말할 수 있겠어요? 김은혜는 계속 울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알아봤지만 말을 걸지 못했다는 사실이 슬펐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아셨으니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자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김은혜의 대답이었다. 명자도 마찬가지였다. 이제 진실을 알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명자는 아침부터 초조했다. 이미 편지와 사진으로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결과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의미였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수진이 물었다. 아직이야. 명자는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다. 오후 2시에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시계는 이미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정명자님이시죠? 병원 유전자 검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확인하시겠어요? 아니면 전화로 알려드릴까요? 전화로 해주세요. 명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강수님과 김은혜님의 친자 확률은 99.99%입니다. 친부와 친딸이 확실합니다. 명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엄마,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다. 99.99%. 뭐라고요? 김은혜가 정말 아버지 딸이야. 수진도 충격을 받았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확인되니 믿기 어려웠다. 준호 형한테도 알려야겠어요. 수진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큰일 났어요. DNA 검사 결과가. 1시간 후 준호가 급히 달려왔다. 정말 99.99%가 나왔다고요? 응. 이제 확실해졌어. 명자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럼 김은혜가 정말 우리 이복 누나라는 거예요?
수진이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김은혜에게 알려야겠어. 명자가 말했다. 그리고 상속 문제도 정리해야 하고. 상속. 그 말을 들으니 현실이 더욱 실감났다. 김은혜가 정말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엄마, 제가 김은혜에게 연락드릴까요? 수진이 제안했다. 아니야. 내가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명자는 김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나야. 어머니? 명자도 모르게 은혜야라고 불렀다. 이제 정말 딸이 된 기분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 만나서 얘기하자. 네. 알겠어요. 1시간 후 명자는 김은혜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준호와 수진도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김은혜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준호와 수진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얘들아, 인사해. 명자가 아이들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이수진이에요. 김은혜도 정중하게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렸다. 갑자기 가족이 된 사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어색했다. DNA 검사 결과를 알려주려고 왔어. 명자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나왔어요? 99.99%. 확실해. 김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정말. 응. 너는 이강수의 딸이야. 우리의 가족이고. 명자의 말에 김은혜가 눈물을 흘렸다.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준호가 말했다.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아요. 김은혜는 계속 울었다. 4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는데 이제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김은혜가 물었다. 일단 아버지 유언대로 상속을 받아야겠지. 수진이 말했다. 상속이요? 유언장에 2억 원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김은혜가 놀랐다. 그런 큰 돈을 저는 받을 수 없어요. 왜? 갑자기 나타나서 돈을 받는다는 게. 하지만 아버지 유언이야. 명자가 말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주고 싶어 했던 거야. 그래도 김은혜는 망설였다. 사실 저희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수진이 덧붙였다. 가족이니까. 가족. 그 말이 김은혜에게는 아직 낯설었다. 저는 어떻게 불러야 하죠? 김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를? 어머님을. 그리고 오빠 언니를. 명자는 잠시 생각했다. 김은혜가 자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편한 대로 불러.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명자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법적인 절차부터 밟아야겠어요. 준호가 말했다. 상속 절차 말이에요. 그리고 호적에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물었다. 아니야. 호적에는 올릴 수 없어. 명자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언장으로 상속은 받을 수 있지만 정식 가족은 아니야. 김은혜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아버지는 찾았지만 정식 가족은 될 수 없다니. 하지만 우리 마음으로는 가족이야. 명자가 김은혜의 손을 잡았다. 법이 뭐가 중요해. 피는 못 속여. 그때 김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야? 상속받은 돈으로 어머님께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네.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명자는 당황했다. 그런 건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너 주라고 한 돈이야. 하지만 저 때문에 어머님이 46년 동안 모르고 사셨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죄송해요. 김은혜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할 것 없어.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왜요? 46년 동안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명자의 말에 김은혜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건가요? 그럼. 비록 늦었지만 그날 저녁 가족들은 김은혜와 함께 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5명이 함께하는 식사였다. 은혜 누나는 뭘 좋아해요? 수진이 물었다. 누나라고 부르기 어색하면. 아니에요. 누나가 맞잖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나이로는 제가 위니까. 김은혜도 웃었다. 가족이라는 느낌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은혜. 언니.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다. 편하게 불러도 돼요. 은혜 누나 결혼은 안 하셨어요? 아니요. 혼자 살고 있어요. 왜요? 이쁘신데. 수진의 말에 김은혜가 쑥스러워했다. 그냥 인연이 없었나 봐요. 이제 우리가 좋은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하지만 김은혜는 기분이 좋았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자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엄마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다. 복잡해.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서운하다니요? 46년 동안 몰랐던 게.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죠. 준호가 위로했다. 그런가? 은혜 누나도 좋은 사람 같아요. 응. 착한 것 같아. 명자도 동의했다. 김은혜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하죠? 수진이 물었다. 친척들이나 이웃들 말이에요. 글쎄. 차차 얘기하지 뭐. 명자는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날 밤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은혜를 만났어요. 정말 좋은 아이네요. 당신을 닮아서 착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됐어요. 명자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원망보다는 고마움을 느꼈다. 비록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결국 새로운 가족을 선물해 준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상속 문제도 있고 다른 가족들의 반응도 궁금했다. 무엇보다 김은혜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된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의 장인어른인 박진수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것이었다. 아버님, 어떻게 오셨어요? 명자가 놀라며 맞았다.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요. 박진수는 평소와 달리 딱딱한 표정이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카리스마가 있는 전직 사업가였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한테서 들었어요. 형부가 숨겨둔 딸이 있다고. 명자는 당황했다. 준호가 장인어른에게까지 말했을 줄 몰랐다. 그게 그 여자가 2억 원을 상속받는다고. 박진수의 목소리에 불쾌감이 묻어 있었다. 유언장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그런 큰 돈을. 하지만 혈육이니까. 혈육이면 뭐 어때요? 46년 동안 가족 행세 안 하고 살다가 죽고 나서 돈만 받아가겠다고. 박진수의 말에 명자는 기분이 나빠졌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준호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그때 준호가 들어왔다. 아버지 오셨네요. 준호야, 넌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 복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어. 박진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요? 유언장 무효 소송을 하는 거야. 명자가 깜짝 놀랐다. 무효 소송이라니요? 형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명자가 화를 냈다. 우리 남편 정신 멀쩡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특히 가족도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을 남긴다는 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죠. 박진수의 말에 준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준호야. 명자가 아들을 꾸짖었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하지만 엄마, 우리 가족 생각도 해야죠. 은혜도 우리 가족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준호의 말에 명자는 상처받았다. 그럼 넌 은혜를 가족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때 수진이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서. 수진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박진수가 물었다. 뭘요? 김은혜 상속 문제 말이야.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저도 조금 부담스러워요. 수진아, 너까지. 명자가 실망했다. 엄마, 이해해 주세요. 갑자기 2억 원이 없어진다는 게 돈이 그렇게 중요해? 중요하죠.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명자는 자식들의 태도에 실망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김은혜를 받아들이는 듯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일단 변호사와 상담해봐요. 박진수가 제안했다.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 상속 전문가야. 명자는 고민했다. 정말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 며칠 후 박진수가 소개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남이 있었다. 이철민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다. 상황을 들어보니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 말했다. 정말요? 준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다. 첫째, 가족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을 남긴 것은 비합리적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유언 작성 당시 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정신이 멀쩡했어요. 명자가 반박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비밀로 한 채 유언장을 작성한 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셋째, 김은혜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명자가 화를 냈다. 은혜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25년 동안 돈을 받아왔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것만으로도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말에 준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예요? 수진이 물었다. 70%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면. 준호가 수진과 눈을 마주쳤다. 엄마, 소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희들 정말. 명자는 아이들에게 실망했다.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죠? 박진수가 물었다. 대략 5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기면 상대방이 내야 하고요. 그럼 부담 없네요. 며칠 후 김은혜에게 법원에서 소송 통지서가 날아왔다. 놀란 김은혜는 급히 명자에게 연락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김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혜야. 미안해. 명자도 괴로웠다. 어머니가 소송을 거신 거예요? 아니야. 준호와 수진이. 아, 그렇구나. 김은혜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다. 은혜야, 너무 상처받지 마. 괜찮아요. 이해해요. 하지만 김은혜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변호사를 구해야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 명자는 가슴이 아팠다.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니. 김은혜도 변호사를 구했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젊은 여변호사 정수진이었다. 사안을 보니 상대방의 주장이 터무니없네요. 정수진 변호사가 말했다.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됐고 유언장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럼 이길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는 양쪽 가족과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다. 유언장 무효 확인의 소에 대해 심리하겠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했다. 이철민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다. 고인은 가족들에게 비밀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판단력을 의심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김은혜는 25년 동안 고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정수진 변호사가 반박했다. DNA 검사로 친자 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25년간의 지원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지 부당한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재판은 팽팽하게 진행됐다. 명자는 법정에 앉아서 복잡한 심정이었다. 한쪽에는 자신이 낳아 기른 자식들이, 다른 쪽에는 남편이 남겨준 딸이 있었다. 김은혜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했다. 가족이 되고 싶었는데 법정에서 싸우게 됐다. 재판이 끝난 후 명자는 김은혜에게 다가갔다. 은혜야. 어머니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김은혜의 얼굴에는 상처가 역력했다. 그런데 혹시 그 반지 아직 가지고 있니? 명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반지요? 네, 가지고 있어요. 보여줄 수 있어? 김은혜가 가방에서 반지를 꺼냈다. 강수가 딸을 위해 준비한 그 반지였다. 이 반지, 사실 한 쌍이었어. 한 쌍이요? 응. 나도 똑같은 반지를 가지고 있어.
명자가 자신의 반지를 보여줬다. 정말 똑같은 디자인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께도 같은 반지를 주셨구나. 김은혜가 감동했다. 그래. 결혼할 때 줬어. 너한테 준 것과 똑같은 걸. 두 사람은 서로의 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에서는 원수처럼 싸우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가족이었다. 은혜야,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너는 내 딸이야. 어머니, 법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명자의 말에 김은혜가 다시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됐고 가족들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만 갔다.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명자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만 갔다. 가족이 갈라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엄마, 오늘 재판 어땠어요? 수진이 물었다. 오늘은 김은혜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이었다. 힘들었어. 명자는 한숨을 쉬었다. 김은혜가 증언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은혜가 뭐라고 했어요? 자신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냥 아버지를 알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어. 그런 말 누가 믿어요? 준호가 냉소적으로 말했다. 준호야. 사실이잖아요. 25년 동안 돈 받아놓고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봤자. 명자는 아들의 말에 화가 났다. 넌 언제부터 그렇게 냉정해졌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 그것만 중요해. 명자는 더 이상 아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명자는 김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괜찮아? 네,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김은혜의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다. 오늘 재판 힘들었지? 조금. 하지만 진실을 말한 거니까 후회는 없어요. 고마워. 어머니, 저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 지금. 안 될까요? 김은혜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지금? 늦었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1시간 후 명자는 김은혜의 집을 찾았다. 김은혜는 평소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앉으세요. 김은혜가 차를 우려왔다. 사실 어머니께 드릴 게 있어요. 김은혜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뭐야? 열어보세요. 명자가 상자를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다. 강수가 김은혜에게 준 그 반지였다. 왜 이걸 나한테? 이제 이 반지의 진짜 의미를 알 것 같아서요. 김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무슨 뜻이야? 어머니, 이 반지. 정말 아버지가 저를 위해 산 거 맞나요? 그럼. 편지에도 나와 있잖아. 하지만 이상해요. 김은혜가 망설이며 말했다. 뭐가 이상해? 이 반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끼고 있던 게 아니에요. 명자가 놀랐다. 뭐라고? 사실은 몇 년 전에 받은 거예요. 몇 년 전에? 3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요. 명자는 혼란스러웠다. 편지에서는 어렸을 때 준다고 했는데, 그럼 언제 누가 줬어? 그날, 어머니가 임종을 앞두고 계실 때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김은혜가 그날을 회상했다.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어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네,
이강수 아버지였어요. 명자는 충격을 받았다. 강수가 윤미라의 임종을 지켰다는 뜻인가? 어머니는 그분을 보시더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계속 그러셨어요. 김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이 반지를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 이건 어릴 때 한 남자가 몰래 손에 쥐어줬어요. 울던 제게 아무 말 없이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럼 이 반지는? 네. 원래 어머니 반지였던 것 같아요. 김은혜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줬던 반지를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저에게 물려준 거예요. 명자는 가슴이 뛰었다. 그럼 강수가 편지에서 말한 어렸을 때 준 반지는 다른 것이었단 말인가? 은혜야, 그럼 어렸을 때 받은 다른 반지는 없어? 있어요. 김은혜가 다른 반지를 꺼냈다. 아주 작고 소박한 반지였다. 이게 정말 어렸을 때 받은 거예요. 명자가 그 반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 이거. 왜요? 이 반지. 내가 어렸을 때 끼던 거야. 뭐라고요? 내 어머니가 주신 반지야. 분명해. 명자는 확신했다. 자신이 20대까지 끼고 다니던 반지와 똑같았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제게? 글쎄, 어떻게 된 거지? 두 사람은 혼란에 빠졌다. 혹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서 받은 건 아닐까요? 김은혜가 추측했다. 내 반지를? 네.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줬을 수도 있잖아요. 명자는 기억을 더듬어 봤다. 그러고 보니 결혼할 때 그 반지가 없어졌었다. 맞아. 그때 없어졌어. 언제요? 결혼 준비할 때. 어디 뒀는지 몰라서 찾았는데. 그럼 아버지가 가져가신 거였나 봐요. 김은혜의 추측이 맞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돌려주신 거고. 그런데 왜 저한테는 어머니 반지를 주신 걸까요? 아마도. 명자는 생각해봤다. 아마도 내 어머니가 가진 유일한 기념품이었을 거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반지를 바라봤다. 복잡한 사연이 담긴 반지들이었다. 은혜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이 반지들을 바꿔 가질까? 바꿔요. 응. 내가 가진 건 원래 내 거고 내가 가진 건 내 어머니 거니까. 김은혜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왜? 이대로 가지고 있을래요. 김은혜가 윤미라의 반지를 보며 말했다. 이 반지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반지는 김은혜가 작은 반지를 들어 보였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명자는 김은혜의 마음을 이해했다. 그럼 나도 이대로 가지고 있을게. 명자가 자신의 반지를 보며 말했다. 이 반지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머니, 저 결심했어요. 뭘? 재판. 포기할게요. 명자가 놀랐다. 포기한다고? 네. 상속도 포기하고 재판도 그만둘게요. 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요. 김은혜의 말에 명자는 감동했다. 하지만 내 권리야. 권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가족이요. 김은혜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했어요.
이제 어머니를 만났으니까 충분해요. 명자는 눈물이 났다. 은혜야. 어머니, 준호 오빠와 수진 언니에게도 전해주세요. 제가 포기한다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25년 동안 아버지 덕분에 잘 살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명자는 김은혜를 꼭 안아줬다. 정말 고마워. 정말로.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다음 날 명자는 아들과 딸에게 김은혜의 결정을 알렸다. 정말요? 포기한다고?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해. 와. 그럼 우리가 이기는 거네요. 수진이 기뻐했다. 하지만 명자는 기쁘지 않았다. 너희들 부끄럽지 않아? 왜요? 은혜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데 돈 때문에 그 아이와 싸웠잖아. 준호와 수진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명자는 아이들에게 실망했다. 엄마는 결정했어. 뭘요? 내 몫으로 은혜한테 돈을 줄 거야. 엄마, 내 돈인데 누가 뭐라고 해. 명자는 단호했다. 1억 원. 은혜한테 1억 원 줄 거야. 엄마, 그럼 안 돼요. 왜 안 돼? 내 딸인데. 명자의 말에 준호와 수지는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다시 김은혜를 만났다. 은혜야, 엄마가 줄 게 있어. 뭐요? 명자가 통장을 내밀었다. 1억 원 들어있어. 가져. 안 돼요. 못 받아요. 왜? 재판 포기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재판하고 상관없어. 엄마가 딸에게 주는 거야. 하지만 받아. 안 받으면 엄마가 서운해. 김은혜는 결국 통장을 받았다. 고마워요, 어머니.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집에 자주 와. 네. 가족이니까. 명자는 김은혜를 다시 안아줬다. 이제야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비록 법정에서 싸웠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다. 반지가 이어준 운명처럼 그들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다. 김은혜의 재판 포기 선언 이후 한 달이 지났다. 법원에서는 원고 측 승소 판결이 났지만 이미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었다. 명자는 약속대로 김은혜에게 1억 원을 전달했고 이제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시작됐다. 엄마,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뭘? 은혜 언니한테 돈 준 거요. 후회할 게 뭐 있어. 내 딸인데. 명자는 담담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하지만 1억 원이나. 돈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소중하지.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은혜 언니는 뭐하고 지내세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 바쁘더라. 언제 한번 집에 초대해봐요. 그럴까? 명자는 김은혜를 집으로 초대하고 싶었지만 준호와 수진이 어색해할까봐 망설이고 있었다. 저희도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야죠. 수진의 말에 명자는 기뻤다. 딸이 김은혜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명자는 김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혜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할래? 정말요? 괜찮을까요? 왜 안 괜찮아? 가족인데. 그럼. 뭔가 갖고 갈게요.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그래도 빈손으로는. 김은혜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주말이 되었다. 김은혜는 과일과 꽃을 들고 명자의 집을 찾았다. 어서 와. 명자가 반갑게 맞았다. 안녕하세요. 김은혜가 준호와 수진에게 인사했다. 지난번 법정에서 만난 이후 처음이었다. 안녕하세요, 언니. 수진이 먼저 인사했다. 오랜만이에요. 준호도 어색하지만 정중하게 인사했다. 앉아. 식사 준비 거의 다 됐어. 명자가 김은혜를 안방으로 안내했다. 와, 정말 넓고 좋은 집이네요. 46년 동안 산 집이야. 내 아버지와 함께. 김은혜는 집 안을 둘러보며 감회가 새로웠다. 아버지가 살았던 곳이었다. 이 사진이 아버지세요? 김은혜가 거실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응. 몇 년 전에 찍은 거야. 사진 속에는 강수와 명자 그리고 준호와 수진 가족이 함께 있었다. 정말 좋아 보이세요. 너도 이제 우리 가족 사진에 들어가야지. 명자의 말에 김은혜가 놀랐다. 저도요? 당연하지. 가족인데. 그때 준호가 다가왔다. 언니, 아버지와 닮은 점이 많네요. 그래요? 네. 특히 눈이 비슷해요. 준호의 말에 김은혜가 기뻤다. 아버지 얘기 좀 들려주세요. 어떤 분이셨는지. 아버지는 준호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들려줬다. 자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모습. 정말 좋은 분이셨구나. 김은혜가 아쉬워했다. 생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만나 뵐 걸 그랬어요. 아버지도 그러고 싶으셨을 거예요. 수진이 위로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했으니까. 식사 시간이 되었다. 명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우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김은혜가 감탄했다.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명자가 김은혜의 그릇에 음식을 덜어줬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뭘. 엄마가 딸 챙기는 게 당연하지.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자연스러웠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다. 언니는 요리도 하세요? 수진이 물었다. 조금은 해요. 혼자 살다 보니까. 다음에는 언니가 해준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다음에는 제가 해서 가져올게요. 좋아요.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결혼 계획은 없으세요? 준호가 물었다. 아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아직 젊은데. 그냥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있잖아요. 수진이 말했다.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김은혜가 쑥스러워했다. 왜 괜찮아? 혼자 늙어갈 생각이야? 명자가 끼어들었다. 언니도 행복해야죠. 그때 명자가 뭔가 생각난 듯이 일어났다. 잠깐만. 명자는 안방으로 가서 무엇인가를 가져왔다.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 일기장이야. 명자가 낡은 일기장을 내밀었다. 일기장이요? 응. 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어. 김은혜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오늘 은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내가 함께 축하해 줄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잘 자라고 있다는 게 감사하다. 김은혜는 눈물이 났다. 은혜 생일이다.
25살이 됐다. 어느새 이렇게 어른이 됐나. 시간이 정말 빠르다. 꽃을 보냈는데 받았을까? 기뻐했을까? 일기 곳곳에는 김은혜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김은혜가 울면서 말했다. 응. 내가 아프면 걱정하고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고. 정말 딸바 보였어. 명자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은혜야. 진작 알았으면 함께 키웠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김은혜가 명자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준호와 수진도 감동했다. 아버지가 25년 동안 숨겨온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어떻게 25년 동안 혼자 이런 마음을 품고 사셨을까? 그날 이후 김은혜는 정기적으로 명자의 집을 찾았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한 달 후 명자는 김은혜에게 제안했다. 은혜야, 이사 와서 같이 살까? 여기로요? 응.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게 좋잖아. 김은혜는 망설였다. 하지만 준호 오빠와 수진 언니가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다 얘기할게. 명자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사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김은혜가 솔직하게 말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그럼 이사 와. 방도 넉넉해. 일주일 후 김은혜는 명자의 집으로 이사했다. 46년 만에 강수의 집에 들어온 딸이었다. 어서 와, 우리 딸. 명자가 김은혜를 반겼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김은혜도 행복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다. 준호와 수진도 와서 김은혜의 이사를 축하해줬다. 언니 축하해요. 고마워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네요. 식사를 마친 후 명자는 김은혜를 강수의 서재로 안내했다. 여기가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야. 정말 책이 많네요. 아버지가 책을 좋아하셨거든. 이제 내가 써도 돼. 정말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 방이니까. 김은혜는 감격했다.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에서 살 수 있다니.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뭘. 당연한 일이지. 그날 밤 김은혜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아버지의 집으로 이사했다. 46년 늦었지만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비록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 이 집 곳곳에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진다. 그리고 명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도. 이제 정말 가족이 됐다. 명자도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다. 은혜가 이사 왔다. 71세의 딸을 얻다니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 여보, 당신이 못다한 일을 이제 내가 하고 있어요. 은혜를 잘 돌볼게요. 우리 딸이니까. 6개월 후 명자와 김은혜는 완전히 가족이 되었다. 김은혜는 병원 일을 그만두고 명자를 돌보는 일에 전념했다. 엄마, 약 드세요. 고마워, 딸아. 71세의 늦은 나이에 얻은 딸이지만 명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어느 날 김은혜가 명자에게 말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누구야? 병원 선생님이에요. 좋은 분이세요. 그래? 언제 소개시켜 줄래?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명자는 기뻤다. 딸이 행복해지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결혼하면 여기서 살 거지. 물론이에요. 엄마 혼자 둘 수 없잖아요. 김은혜의 말에 명자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1년 후 김은혜의 결혼식이 열렸다. 명자는 신부의 어머니로서 자랑스럽게 딸을 결혼시켰다. 우리 은혜 행복해야 해.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결혼식장에서 명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죠?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강수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것은 돈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71세에 시작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 늦었지만 진실한 사랑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가족의 완성이었다.